이 공유형 사업화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성공 CEO가 경영 진단 및 개선 방안과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과 혁신 성장으로 이익을 공유하며 소상공인 간의 협력과 상생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축 700만 소상공인. 이 성공 신화를 쓰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창업하지만 창업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정말 위험천만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불청객과도 같은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찾아오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그 시작, 바로 상생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프로젝트,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이익 공유형 사업 멘토링 가치가치샵.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소상공인 업체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언니는 달콤한 디저트를, 동생은 고소한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이곳. 작은 카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 디저트를 찾은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을 때, 그래서 사업이 정말 잘 될 것 같은 때쯤 이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피해는 대부분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거든요. 아마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현재도 겪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크리스마스부터 연말연시 이런 디저트 성수기인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오히려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과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가치가치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요리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갑상선 암 판정 받고 나서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과 관련 학교 다니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16년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요즘에 힘든 점은 그냥 손님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재료비 빼고 뭐 하고 나면 그냥 저희 인건비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그 전체 평수는 7평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손님이 거의 안 오시기도 하고 매장의 빈 공간을 보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 빈 공간의 크기가 제가 느끼기에 점점 더 뭔가 되게 쓸쓸한 느낌? 저희는 여기가 좀 따뜻하고 좀 밝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쓸쓸한 느낌 많이 날 때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따뜻함으로 좀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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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콜 맞죠? 아, 네, 맞아요. 가끔 비누가 있더라고요. 소독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되게 떨리네요. TV에서 혹시 아니, 뭐 떨릴 게 뭐 있어요. 네, 손님 오는 게 제일 떨리지 않아요? 네, 손님 오는 것도 떨려요. 설레기도 하지만. 손님 오는 게 제일 무섭고 좋고 그렇죠. 네, 맞아요. 죄송한 말씀에 조금 산만했어요. 네, 책도 좀 많이 있었고 그 책이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웠었고요. 상품 진열장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미지가 컸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가게보다는 좀 공방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뉴가 좀 많네요, 그죠? 네, 좀 다양하긴 해요. 이제 워크인 손님 딱 들어왔을 때 뭐가 대표인지 모르겠다. 아니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건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줄여야 되겠다. 좀 그쵸.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손님이 와서 그 전에 그거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 그렇지. 아유, 놓지 그럼요. 못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메뉴 그래도 과감하게 네, 줄여야 네, 되는데 네, 쉽지 네,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되게 많은 실을 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굽기를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디저트를 좀 고객분들이 보셨을 때, 아, 여기 이거 파는구나. 아, 이 디저트 되게 잘 보이네. 맛있어 보인다. 라는 느낌을 좀 잘 주고 싶은데, 그 부분을 좀 잘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패키지 자체에서도 좀 마음이 더 담긴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저희가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패키지를 반영을 해야 될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 둘이서 그냥 셀프로 여기를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두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작업실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요. 저희가 둘이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업무를 어떻게 분담을 하세요? 보통 음료는 제가 거의 하고 있고요. 이제 마카롱이나 이런 쪽은 이제 언니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주 5일 여시나요? 아니면- 저희는 주 6일 열고 일요일 날은 뭐 열진 않고 작업만 그러니까 가게를 열지 않을 뿐이지 일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피로도 쌓이시는 거고. 뭐 그렇게 하죠. 네. 메뉴 한번 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맛은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신선한 재료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재료를 조합해서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준비해드릴게요. 뭐 같이 먹어보죠. 뭐 매일 드시겠지만은 네.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먹을까요? 하나 다 드시면. 하나 다 먹으라고요? 그럼 두 분 나눠 드시죠. 아, 네. 이 반죽 뭐예요? 밑에 있는 건 파트 브리제고요. 안에 있는 거는 아빠레유. 어우, 크러스트도 좋고. 감사합니다. 바닐라 에센스 뭐 쓰세요? 스페인 거? 필링은 많은데 바닐라 에센스 좀 세지 않아요? 약간 좀 세게 느껴지긴 하네요, 오늘은. 오늘은 아, 너무 과했나 마늘에서 봐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뭘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바닐라 에센스 특유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런 맛들이 전문가들은 세게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오히려 좋아하기도 해요. 일단은 에그타르트는 뭐 상품성 너무 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쑥이고 얘가 쑥이고 얘는 로투스예요. 로투스 쑥을 먹어볼까요? 그럼 이 레시피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기본적인 건 학교에서 원래 배웠었던 거 기준으로 작업을 해보다가 나카무라 아카데미라고 그 한국에 분교가 있어요. 그쪽에서 좀 이론을 좀 더 탄탄하게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프렌치로 하는데 프렌치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강한 식감을 하려고 이탈리안 갔다가 그 배합은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스위스 머랭으로 해요. 그거 언제 만든 거예요? 이거 지난주 목요일 거예요. 마카롱 크림은 다 버터크림이에요? 네. 거의 버터가 베이스고 초코도 가나슈를 쓰긴 하지만 버터 양이 조금 높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플레이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인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설탕 간이라든지 추구하시는 바가 느껴지고 존중할 만하다고 느껴지는 레시피예요. 한 4-5가지 디저트를 맛보고 뭐 보고 했는데 재료도 분명히 신경 써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맛의 밸런스도 잘 잡는 분이셔서 맛에 대해서는 솔직히
코멘트를 할 게 없어요. 디저트를 못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먹어볼까요? 아, 네. 제가 가끔 제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있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네. 좀 드셔보시죠. 네. 너무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디저트라서 되게 애착이 있는 디저트예요. 이거 미쳤는데? 이건 이 레시피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치고 기본서들 찾아보면서 맞추고 그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거는 이렇게 설탕만 쓰거나 막 이랬을 때는 좀 너무 당도만 강하고 이래서 설탕을 그 트레알로스라고 걔를 살짝 가미를 해서 전체적인 촉촉함은 유지하고 당도는 좀 낮춰서 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아몬드 가루로 거의 국내 유통되는 거 다 써봤거든요. 근데 이걸 못 따라가서 그냥 이걸로 해요. 그러니까 피낭시에는 스페인 거 써야죠. 네.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그거만 써서 정말 딱 기본 재료에 충실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거 좀 많이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맛있는 디저트인데 아픈 손가락 같은 디저트예요, 저한테는. 여기는 휘낭시에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죠. 이제 시작이니까 저쪽 이제 강남이나 이렇게 좀 디저트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마들렌이 유명한 거지 피낭시에는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택배로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만 나가요, 거의 대부분. 좋은 레시피들은 분명히 많아요. 근데 이제 팔 수 있는 거랑은 또 다른 거니까. 판매하는 루트에 문제가 있는 거지 레시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멜로바주치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고객들이 이 마카롱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팔리는 걸 팔아야죠. 그냥 맛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력 상품이라고 하면은 단연 마카롱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 버텨나가면서 손님들이 마카롱을 살 때 단골들이 이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이 집이 마카롱 맛집인데 진짜 숨겨진 맛있는 메뉴가 있어. 피낭시에는 아는 사람만 사 먹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사장님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매출도 올라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력 상품. 그 다음에 정말 미식가들이 찾는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히든 상품. 이 두 가지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휘낭시에 같은 경우는 올려놔도 뭐예요? 그냥 그러고 다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 DP를 잘못하는 건지. 디피를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아, 네. 그렇고 막 숨겨놓고 뒤에 숨겨놓고. 디피도 네. 손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항상 그 네. 생각을 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야 될지 모르겠어. 닥친 일들이 많으니까 다른 일부터 하는 거고 이제 우선 오늘 나온 거 깔아 막 이러고 깔고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두 분이 절대 못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너무 일에 치이셔서 이제 미적인 요소들에 약간 힘을 좀 덜 실으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 디저트가 기본은 그나마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만 이제 얘기해주신 것처럼 어떤 브랜딩이나 어떤 한 색감으로 가고 있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판매하는 디저트를 고객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생하고 계속 많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20대, 30대 초반의 자영업자들 보면은 바이럴을 엄청나게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아, 네. 뭐 트위터, 인스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건 못해요. 왜냐면은 귀찮아 죽겠더라고 그거 하는 게 올리는 것도. 근데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는 날도 뭐 불규칙적으로 해서 뭐 내일 모레 열어요 그러면 줄 서 있고 뭐 이제 굉장히 극소수의 예지만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잘 되는 집은 두 가지 요소를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좋아서 단골이 생기거나 목이 좋은데 가게를 내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맛도 없는 사람이 많이 오거나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했으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이렇게 조합하는 사람들은 고정 팬층이라든지 고정 그 소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방식을 더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겠다, 매출을 늘릴 수 있겠다, 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저희가 하고 싶은 아니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디저트의 목록을 한번 정리해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목록을 한 번도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서 그 말을 듣고 저렇게 한번 그 실제로 손으로 한번 써서 눈으로 한번 보고 그 분류를 나누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맛인데요. 이제 부티크 디저트라고 하는 이제 포장용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맛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으로 사가지고 나갔을 때 외형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디저트 카페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어떻게 포장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프? 샌드위치 또 하신다면서요? 네, 그거는 좀 하고 싶은 메뉴이긴 해요. 여기가 그 오피스를 좀 끼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이 오전에 가면서 이렇게 아침 배용 혹은 뭐 좀 늦은 점심 약간 회의 간식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케이터링 하는 식으로 해서 메뉴를 좀 짜놓으면 다른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코멘트를 드린 거였어요. 메뉴가 또 늘어나네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지만 시간만 딱 정해서 타임 메뉴처럼 하면 어떨까 마련을 생각을 했어요. 사실 디저트는 그날 만드는 것보다는 원래 이렇게 숙성을 거치는 것들이 더 맛있는 게 저희는 메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날 밤에 작업을 하고 그 당일에 나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당일 오전부터 해서 하면 어떨까?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신경이 분산이 되면은 이제 메뉴당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할 것이고 사입해야 되는 재료들은 많아지고 보관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두 분 사장님의 성향 자체가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본인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스프, 샌드위치, 뭐 마카롱, 케이크 다 좋은데 돈 되는 거를 우선 잡아두시고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들, 나중에 해야 되는 일들, 이후의 프로젝트들 이렇게 좀 문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약한 부분은 확실히 DP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뭐 오프라인에서 매장의 어떤 상태라든지 저는 이제 파티시에로 왔지만은 이제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작업장의 느낌이 많이 났고요. 작업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전면으로 노출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간이 좁은데 보여야 되는 거랑 보이지 않아야 되는 구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하고 좀 작업 공간은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운터랑 쇼케이스 위치 자체를 문을 향해서 돌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상부는 좀 노출을 하면서 뭔가 앞에 파티션 개념으로 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손님이 기다리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조 공간을 보고 기다리면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 밖을 보게 동선을 유도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포장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덜 부담스러우면서 동선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패키지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골드랑 네이비의 조합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노블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화이트 컬러 같은 거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면 뭐 이런 식의 이런 느낌 정도는 가능하고 패키지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컬러를 주고 약간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비라던가 브랜딩이라던가 그다음에 제품을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전달을 했을 때 고객한테 그 디저트를 온전한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이번에 배우게 되면 그 배운 걸 그대로 녹여서 정말 뚝심 있게 그대로 초심 잃지 않고
쭉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운터랑 쇼케이스 위치가 바뀔 거고요.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판매 공간과 제조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가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카운터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고객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의 위치도 바뀌는데요. 그러면서 벤치를 새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쇼케이스 안에 마카롱을 좀 더 디저트스럽게 연출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브랜드와 어울릴 수 있는 식기류들도 구매를 해서 좀 더 마카롱이 맛있어 보이게 연출하는 작업까지 그게 이제 마무리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고민 중에 한 80% 정도는 저희 매장에 들어왔을 때 약간 좀 작업실 같다라는 느낌을 고객분들한테 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 80%를 오늘 공사를 하면서 딱 들어왔을 때 좀 정돈된 모습을 고객분들한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바로 해결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마곡 디저트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디저트를 만드는 언니와 커피를 내리는 동생의 작지만 큰 꿈이 펼쳐지고 있는 곳인데요. 변신 후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직접 찾아 나왔습니다. 마침 실장님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여기 많이 힘드셨어요? 일단 공간이 너무 작은 데다가 네. 저희가 예산이 좀 한정적이었고 네. 또 해야 할 것은 되게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여기 예산이 많았으면 제가 했죠.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모신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꼭 필요한 곳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그 화면으로 보던 거하고 비교해서 확연하게 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일단은 공간의 레이아웃 자체가 크게 바뀌었고요. 그러게요. 다른 가게 같아요. 네, 우선 여기 직원분들이 서 계시는 방향 자체를 튼 거예요. 지금 입구에 바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서 저희가 이제 주방 공간을 별도로 파티션으로 가려서 마련을 한 거죠. 아.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는 저는 사실 큰 공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한 거고 네. 기존의 주방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가림막 정도 느낌의 파티션을 쳐준 거기 때문에 뭐 주방 기구를 다 옮길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카운터 위치가 바뀐 게 아무래도 비포와 애프터 차이가 좀 크죠. 네, 이렇게 놓으니까 확실히 뭐 우리 기계들의 뒷면이 좀 노출되지 않는 장점은 있네요. 네네. 오, 그게 또 느낌이 여기도 다르네. 저희 심볼도 붙어 있고 아, 이런 네네네. 부분들을 신경을 쓴 거예요. 여기 오. 사용하고 있는 멜로와츠 메인 심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 윈도우에도 또 한번 오, 여기 있네요, 여기. 오. 두 분은 이렇게 바뀌니까 어때요? 일하기에도 이 동선이 좀 더 편한가요? 네, 훨씬 많이 편해졌고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부딪히는 게 조금 많이 줄었어요. 언니랑? 네, 동선이나 이런 것도 있고 네. 공간에 대한 그게 정확하게 딱 짜여져 있으니까 이동 거리의 제한이 딱 져주는 그런 느낌이랑 훨씬 일하기는 편해요. 멜로와츠는 일단 그 변화가 굉장히 큰 곳이긴 한데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를 100% 하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 그래도 기초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부분은 좀 만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여기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좀 더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좀 들려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팁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공간에 대한 부분, 패키지에 대한 부분 큰 틀을 마련한 거고 이제 앞으로 더 채워나갈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한 번 해주신 다음에도 네. 그 뭐 깨톡으로 계속 좀 상담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최대한 뭐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눴죠. 지금 파운드 케이크를 또 주력으로 하신다고 파운드 하니까 케이크. 저는 파운드 케이크는 안 먹어봤어요. 네, 맞아요. 제가 다 먹어보고 싶지만 네. 좀 힘드니까 그러기에는 한 몇 개만 한번 골라주신다면. 그래서 맛은 그 트리플 빈, 그다음에 시트러스, 시트러스. 얼그레이, 그다음에 커피 초코. 일단 나와서 먹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밖에 나왔어요. 어우 추운데. 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맛있다 맛없다밖에 없거든요. 저는 당연히 맛있었죠. 그리고 돈을 주고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 돈이 아까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1,000원, 10,000원을 냈을 때 아 요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그게 소비자의 마음인 거거든요. 사실 저만의 하나는. 아 얼마인지가 중요하겠구나. 아, 지금 가격이 3,500원에서 3,800원 정도예요. 하나가. 네. 네. 전 삽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너무 맛있었고 저는 4가지의 향이 아주 균일한 강도였잖아요. 초코 커피, 그 다음에 얼그레이, 시트러스, 트리플빈 어느 것 하나 너무 강렬한 맛이나 향이 있는데 나머지 3가지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통카하고 바닐라 냄새가 이 정도 나네? 그러면 커피하고 초코 냄새도 이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잡으신 거죠. 박준호 셰프께서 처음부터 이 집의 디저트가 맛있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러면 인증 사인 같은 걸 딱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러다 이제 박준호 셰프가 인정한 빵 맛집, 디저트 맛집 뭐 이렇게. 액자에 넣어야겠네요. 아유, 색 액자. 네네. 시트러스 파운드 감축. 맛에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워낙 잘 하셨고 지금도 맛있는 파운드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분 사장님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좀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수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좋고 그게 되게 기간이 짧으면 좋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그걸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월이 되고 그러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파티도 있고 막 이래서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디저트 하는 쪽은 약간 성수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도 다들 서로를 위해서 약간 거리두기를 하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선 지금은 약간 내실을 다진다라는 느낌으로 한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저희를 좋아해주고 저희 디저트의 어떤 맛이나 분위기를 좋아해주는 분들을 조금씩이지만 한 분씩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내년 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조금은 월급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멜로우월체 변화 과정을 보면서 이 같이 하는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매분들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환한 웃음을 짓는 그 표정에서 제가 다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멜로우 왈츠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박준우 셰프님께서 인정한 휘낭시에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그 맛있는 거를 다 먹어봤다는 박준우 셰프가 그렇게까지 극찬을 했을까요? 저는 그걸 못 먹어본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디저트 맛집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서울 강서구의 멜로우 왈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낭시에가 진짜 맛있답니다.